안녕하세요. 요약면의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일 화요일 뉴욕 시간 기준으로 하루를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혼란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백악관이 내일, 즉 4월 2일부터 주요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여기에 경제 지표도 심상치 않습니다. 제조업 지수와 졸트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제조업과 고용시장의 둔화 신호를 보냈죠. 아틀란타 연은은 GDP 나우 지수를 발표했는데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는 경제 성장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금 흐름도 눈에 띄었는데요. 다우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자금이 빠져나갔고 반대로 빅테크 중심의 나스닥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다우 종목에서 기술주로 눈을 돌린 모습인데요. 과연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내일 발표될 관세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자, 그럼 자세한 소식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보도된 기사인데요. 백악관이 4월 2일 20% 관세 준비 중이고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 가능성도 열어놔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부터 주요 수입품에 대해서 2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CNBC가 보도했죠. 이번 관세는 캐나다, 멕시코뿐 아니라 주요 무역 상대국 전체를 겨냥한 것인데요. 백악관은 이를 통해 미국 내 제조 보호와 무역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불안해하자 대변인이 말하길 대통령은 유연성을 유지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봤고요. 특히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현실화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라는 코멘트도 덧붙였고요. 여하튼 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될 구체적인 관세의 범위와 대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해방의 날이 될지 악몽의 날이 될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나왔죠. PMI 지수 그리고 졸트 잡 오프닝 지수 나왔습니다. 두 지수 모두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죠. 먼저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가 50이었는데 49로 나왔고요. 지난번 분기 50.3보다 훨씬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이 지표 발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졸트 잡 오프닝 지수는 매우 중요한 지수이죠. 예상치는 7.6 밀리언이었는데 발표된 숫자는 예상치를 하회했죠. 7.56 밀리언 정도 나왔습니다. 지난번 분기 7.7보다 많이 떨어진 지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업이 조금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이고요. 원인은 관세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에서 야기된 기업들의 조심스러운 행보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표가 나오고 전문가들은 제조업과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는 말들을 많이 했죠. S&P 글로벌의 이코노미스트는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제조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했고요. 그 원인은 당연히 관세겠죠. 그리고 노동부 관계자는 부인 건수 감소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을 줄이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경기 둔화 또는 침체의 우려에 대해서 비용 절감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 두 가지 소식이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내일 발표될 관세 정책하고 맞물려서 시장이 조금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틀란타 연준에서 GDP 나우 다시 발표했는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을 크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추정치죠. 4월 1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3.7%, 며칠 전인 3월 28일 기준 마이너스 2.8%에서 더 하락한 결과치를 보여줬고요. 근데 사실 말들이 많죠. 이런 수치 자체가 그 금과 관련돼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금의 이동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 점선으로 금을 뺀 GDP 나우 숫자를 별도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대체 모델 예측에도 마이너스 1.
2.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GDP now 이런 수치 자체도 아직은 확정치가 아니지만 이 GDP now 숫자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도 결국에는 관세로 인해서 여러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치가 반영된 숫자죠. 이게 확정 숫자가 아니라 추정치이기 때문에 확정 숫자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 시점 이후에 GDP now는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예측을 보여주고 있는 숫자라서 증시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절대 아니죠. 이번 주 목요일에 GDP now 데이터가 다시 나올 예정인데요. 그때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자금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우는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은 상승을 했죠.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산업주 중심에서 자금을 빼서 빅테크 주식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관세 우려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오히려 타격을 받고 AI나 기술주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낙관론 때문에 자금이 이동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기술주로 20억 달러가 유입됐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증시의 흐름만 봐도 빅텍 쪽은 좋았죠. 그리고 다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제약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는 어제 84.68달러로 마감했죠. 현재 MDD 값은 마이너스 32.05%입니다. 전고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고점은 124.62달러였죠. 전고점까지는 47.17% 상승해야 하고요. 기간별 퍼포먼스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마이너스 12.9% 하락했네요.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약 6% 상승 중에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11.13% 상승하였습니다. 팔란티어의 어제 주가 차트인데요. 장 초반 횡보하다 오후 들어 하락했죠. 하지만 다행히 올라서 전일 대비 살짝 상승한 것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차트는 연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역시나 팔란티어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5월까지는 큰 폭의 상승은 없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트럼프 효과로 살짝 상승을 했다. 현재는 떨어진 상태이고요. 역시나 5월이나 6월 달까지는 횡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 이후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힘찬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팔란티어 주봉인데요. 팔란티어가 대세 상승을 시작한 이 지점부터 현재까지 보시다시피 파란 라인의 채널 안에 갇힌 상태로 우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고요. 현재 이 지점과 이 지점 연결된 이 노란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인 84.68 정도 수준이고요. 어제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도를 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죠.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에서도 이 채널 라인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한 오버슈팅입니다.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이 점선이 이 채널의 중앙선인데요. 이 부분에서 중앙선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시 내려온 상태고 채널 하단선을 맞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이 저항선을 뚫으면 중앙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약에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 그 다음 지지선은 이 부분입니다. 79불 정도이고요. 2차 지지선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일이 없기를 바라보고요. 팔란티어 포캐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여기 화살표가 그려져 있지 않지만 홀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중간 정도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올해 3월까지의 애널리스트들의 포캐스트의 평균치인데요. 전체 21명 중에서 홀드 등급을 주고 있는 IB들이 12군데 가장 많죠. 셀은 5군데, 바이는 4군데입니다. 전체적으로 홀드 등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경우 워낙 고평가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그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MDD 값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 하락폭은 작은 상태입니다. 시장의 기대와 모멘텀이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기관들의 목표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낮게 예상하는 곳이 20불인데요. 이 정도 수준은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을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시하겠습니다. 기관들의 평균 타겟 프라이스는 79불이죠. 오히려 현재 가격인 84에서 85 정도 수준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곳은 125불입니다. 125불은 팔란티어의 최고점 가격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내놓는 기관들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것이 3월 13일 루프캐피탈에서 내놓은 주가인데요. 레이팅은 스트롱 바이를 주고 있고요. 기존의 141불에서 낮춘 125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웨더부시에서는 120불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바이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팔란티어의 주요 뉴스를 한번 모았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육군에서 기존에 자체적으로 유지하던 시스템을 폐기하고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다라는 뉴스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육군이 그동안의 방침을 변경해서 아미 데이터 플랫폼 2.0 프로그램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미 데이터 플랫폼 2.0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2023년에 미 육군이 팔란티어로 구동되는 벤티지 데이터 플랫폼의 후속 버전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육군이 현재 팔란티어의 가장 큰 전체 계약 중 하나인 벤티지 시스템을 고수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이것은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연간 반복되는 수익이 1억 1,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미 데이터 플랫폼 2.0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팔란티어가 독점적인 장기 주 계약자가 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 조치로 인해 팔란티어 프로그램의 수익이 4년간 최소 4억 100만 달러에서 6억 9천만 달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팔란티어가 팔란티어 내부에 있는 IT팀의 인원을 약 60% 정리 해고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O인 짐 사이더스라는 분이 있는데, 짐 사이더스는 팔란티어가 성장을 가속화하고 운영 우위를 유지하면서 내부의 IT 인력을 200명 이상에서 80명 미만으로 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팔란티어는 자체 AI 기반인 파운드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IT 기능을 사업부 내에 직접 내장하여 민첩하고 통합된 시스템으로 대체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파운드리 플랫폼이 상업용 플랫폼이죠. 회사에 적용하는 상업용 플랫폼인데, 이 자체 제품을 자사에 반영을 해서 많은 IT 인원을 대체해서 그 인원들을 줄였다라는 이야기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전략적이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AI 플랫폼을 개발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자기가 해고되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생긴 듯합니다. 여하튼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더 빠른 의사결정과 더 긴밀한 피드백 루프, 더 낮은 운영적 지연, 이런 것을 통해서 인원이 부풀려져 있는 IT 부서와의 깨끗한 단절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AI가 더 많은 힘든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사람들은 그만큼 더 필요 없어지는 것이고요. 더 스마트하고 더 빠르고 더 확장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직접 증명을 하였습니다.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의 파운드리 모델을 제안할 때 아주 좋은 레퍼런스가 하나 생긴 듯 합니다. 우리 회사도 이 솔루션을 이용해서 인원을 60% 정도 줄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모델을 적용하는 일반 회사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에서 이야기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대단히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4월 2일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 날이죠. 숨 죽여서 메인 이벤트를 지켜보는 심정이고요.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